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대한 90일 관세 유예는 더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때 가서 보자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어제 12% 올랐던 나스닥이 오늘은 4% 이상 떨어졌습니다. 인도태평양 미군 사령관들이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주한미군 감축론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과속이나 음주운전 등 범죄 경력 때문에 유학생 비자가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뉴욕 허드슨 강에 관광객 일가족이 탄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관세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이 125%가 아닌 145%로 확인됐습니다. 이걸 적용하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의 가격은 이제 2.5배 오르게 됩니다. 보도에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미 백악관이 오늘 공개한 상호관세 조정 관련 행정명령입니다. 중국의 상호관세율을 84%에서 125%로 변경했습니다. 시행일자는 이달 9일에서 10일로 바꿨습니다. 펜타닐 유입 방지 비협조로 중국에 부과한 20%까지 합하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합계 관세는 모두 145%입니다. 당초 104%에서 21% 올랐다고 알려진 것보다 2배가량 더 오른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대중관세를 125%로 즉시 올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언론들이 바뀐 수치를 일제히 보도하는 등 또 한 번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협상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He's been a friend of mine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I think that we'll end up working out something that's very good for both countries. I look forward to it. 중국이 보복 조치로 미국 영화 수입을 줄이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그보다 더 나쁜 일들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말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 90일 이내 협상이 성사되지 않으면 유예 조치를 연장하겠냐는 질문에 유예 연장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때 가서 보자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We go back to where we were. Go back to the numbers that you announced last week. I think so. You wouldn't extend the pause? Yeah. We'll have to see what happens at that time. 트럼프는 또 어떤 나라나 기업에 대해서도 관세 예외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어느 정도 유연성은 필요하다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뉴욕 증시는 역사적인 급등 하루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어제 12% 올랐던 나스닥은 오늘은 4% 이상 떨어졌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또다시 일제히 꺾였습니다. 어제 12% 급등했던 기술회사 중심 나스닥은 4.3% 떨어졌고 S&P 500과 다우 지수도 3.4%와 2.5% 각각 하락했습니다. 어제는 관세 유예 소식에 일단 안도를 했지만 하루가 지나고 보니까 중국과 관세 문제는 여전하다는 불안감이 퍼지면서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There is one bit of signal this market is sending to the president and really to one man, the president himself. We do not like this tariff strategy. 또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회사 골드만삭스는 중국도 올해 경제 성장률이 예전 예상보다 0.5%포인트 떨어진 4%로 내려가면서 최대 2천만 명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유예하는 데 고려했다고 밝힌 채권 시장 불안도 여전합니다. 미국 정부는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d very good inflation numbers today. Oil's down. We had a successful bond market, so I don't see anything unusual today. 하지만 이 말이 나온 직후부터 또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는 10년 만기물이 4.4%, 30년 만기물은 4.8%를 다시 넘겼습니다.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계속 내다 팔고 있다는 뜻인데 그만큼 미국 정부와 경제에 대한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관세 분쟁이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는 이렇게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 금융시장이 순식간에 돌변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보복관세로 미국에 맞서던 중국이 이제는 미국 영화 수입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연 기자입니다. 중국은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맞불 관세 84%를 추가 시행했습니다. 미국의 보복 관세에 중국이 재보복을 하고 미국이 추가 보복을 하는 시기입니다. 关税战、贸易战没有赢家，中方不愿打，但也不怕打。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를 145%까지 더 높인 것에 대해서도 강력 반발했습니다.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일단 미국 영화 수입을 줄이겠다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현재 대중, 대미 보편 관세는 145% 대 84%로 트럼프 1기 무역전쟁 당시 25% 관세율을 이미 훌쩍 넘어섰습니다. 중국 남부 수출 거점 지역 제조업 공장들은 이미 미국 수출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沃尔玛超市呢，就是接了他们的一票订单呢，大概是10万个，要求我们呢暂停了这个订单。如果我们暂停生产，那么我们工人就会失业，比疫情的时候还举足无措。 미국발 주문량이 크게 줄면서 휴업이나 폐업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에 비해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이 줄었다지만 중국 경제 성장률도 많이 떨어진 만큼 충돌 장기화는 큰 부담이어서 중국 정부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관세 전쟁으로 소비자와 기업이 받는 경제적 타격과 이로 인한 정치적 압박을 견디는 건 체제 특성상 미국보단 중국이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협상 국면에서도 쉽게 물러서진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미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90일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일단 상호 관세를 유예하자 이에 호응한 건데 미국과의 갈등을 피하고 협상에 주력하라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국가에 상호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 데 대해 유럽연합 EU도 대미 보복 관세 부과를 90일 동안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원국 표결을 거쳐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해 오는 15일부터 대미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In order that we have the maximum space to consult with our member states, consult with our industry and negotiate with the US. 협상 과정에서 미국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보복 조치는 애초 상호 관세가 아닌 철강 관세에 대한 대응이고 미국의 10% 기본 관세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과 갈등을 최대한 피하려는 EU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입니다. 대미 협상과 관련해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공산품에 대한 상호 무관세 합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더 구입하라고 요구하며 공산품 상호 무관세 제한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식품 규제, 디지털 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을 추가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미국과 EU 간 협상 타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일시 유예했지만 기존 관세만으로도 미국 가정의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일반 중산층은 가구당 연간 $3,400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90일간 특정 국가 관세를 유예하고 중국산 제품에 145%의 관세를 부과한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토요일 발효한 10% 관세로 인해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특히 해산물과 커피, 그리고 과일과 치즈 등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품목의 가격도 가격 인상 압박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자상 거래업체 아마존의 앤디 제시 CEO는 아마존에 입점한 개인 판매자들이 증가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시 CEO는 CNBC와 인터뷰에서 아마존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전략적으로 재고를 미리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미군 사령관이 주한미군 감축론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했습니다. 퍼파로 사령관은 주한미군 감축이 미군의 압도적 전력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도 미 국방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한반도 병력 축소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 감축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미군이 한반도에서 제공하는 전략적 가치는 북한 억지력뿐만 아니라 동해와 서해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한 역할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전역의 대학들에서 유학생 비자 취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속이나 음주운전 같은 범죄 경력도 사유가 되고 있는데 한국 유학생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동부 명문인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전기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제이슨 마 씨. 지난 2016년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뒤 카네기 멜론 대학에 진학해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마 씨의 유학생 비자가 전격적으로 취소돼 남은 학기를 마칠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Intentionally breaking the law by staying here illegally to finish school, or do I have to leave immediately and sacrificing the degree that I've been pursuing for the past 3.5 years? 비자 취소 사유는 지난 2023년 음주운전을 하다 체포된 경력으로 추정됩니다. 마 씨는 음주운전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했고 범죄 기록도 말소된 상태입니다. I really don't know. I just want to, leverage my degree and use my expertise and help the world, whether it's here or back home. I don't really care. 이런 대학생들의 비자 취소 사례는 미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한국 유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바나 칼리지 오브 아트 앤 디자인을 졸업하고 인턴십을 위해 OPT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던 27살 김모 씨의 비자가 취소됐다고 미주 중앙일보가 전했습니다. 비자 취소 사유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과속과 운전면허 미소지 등으로 경찰에 적발돼 벌금을 낸 경력이 영향을 줬을 거라고 이민법 전문가들은 추정합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과거 범죄 이력 등으로 비자 취소와 추방 위협을 받는 학생들이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경우에 어제 그리고 그저께 2명이 I-20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유는 한 분은 거의 한 10년 전에 스피딩 티켓, 다른 한 분은 20년 전에 DUI 기록이 문제였습니다. 사소한 범죄 기록이 있는 외국인조차도 학생 신분을 취소시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국무부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개별 비자 취소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국경 보호를 위해 비자를 취소한다고만 설명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 내 학생 비자 소지자는 약 150만 명, 교환 방문 연구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인원은 약 30만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네, LA 지역 초등학교들이 연방요원의 진입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이번 주 초 사우스 LA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2곳에 자신을 국토안보부 요원이라고 소개한 사람들이 캠퍼스 진입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요원들은 초등학교 1학년생부터 6학년생 총 4명에 대해 물어볼 게 있다고 했지만 교직원들이 이들을 막았다고 교육부는 전했습니다. 알베르토 카바로 LAUSD 교육감은 자신도 17살에 미국으로 이민 온 불법 이민자였다면서 학교에선 아이스 단속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 뉴욕 허슨강에 6명이 탄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스페인 관광객 일가족 5명과 조종사까지 6명을 태운 헬기는 11분간 비행한 뒤에 갑자기 꼬리 날개가 분리된 채로 강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6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뉴욕에서는 지난 2009년과 2018년도에도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미네소타와 매사추세츠주에서 열차와 대형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매사추세츠주 켄턴 지역에서는 한 트럭이 철도 건널목에 갇히면서 달려오던 통근 열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 승객 1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트럭 운전자는 충돌 직전 차량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어 지난 금요일에는 미네소타주 슬리피아이 지역에서 14번 국도로 달리던 세미트럭이 좌회전을 하던 중 화물열차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가 반파되면서 곡물이 도로에 쏟아졌고 트럭 운전자와 철도 관계자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미주리주 렉싱턴에선 가스 폭발로 주택 여러 채가 파손되고 어린이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광섬유 설치 작업 중 하청업체가 가스관을 손상시켜 집안에 가스가 차올랐고 한 남성이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집안에 있던 남성 1명을 포함해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어린이 1명이 숨졌습니다. 이후 마을 전체의 가스 공급은 중단됐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네,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어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유용하고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10여 분짜리 영상물을 대선 출사표로 던졌습니다. 2017년, 2022년 대선에 이어 세 번째 대선 출마입니다.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대담 형식의 영상에서 이 전 대표는 세계 선도 국가를 만들겠다며 K-이니셔티브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첨단 과학기술에 대해 국가적 투자 등을 함으로써 성장을 회복하는 걸 집권 시 최우선 국정 목표로 꼽았습니다. 또 국익 우선 외교에 방점을 찍으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관계는 물론 국가 간 경쟁이 곧 기업 간 경쟁인 만큼 기업과 정부의 역할 분담과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성장과 기업을 강조한 건 중도층을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주의 노선과 관련해 이런 화두를 던졌습니다. 어떤 게 더 유용하고 어떤 게 더 필요하냐, 이게 최고의 기준이 돼야 된다. 자신은 책상에 서류를 쌓아두지 않는다는 말로 대통령이 된다면 민생 정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도 한 이 전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정치 비전에 관한 구체적 구상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제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 전 대표의 출마 선언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미시간주를 방문 중인 김 지사는 현지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의 현지 법인 측과 간담회를 했는데 경제부총리 출신으로서 경제 전문성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됐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괴물 정권이 탄생하는 건 막아야 한다며 자신이 시대를 교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앞 연단에 서서 이재명의 민주당에 맞서 시대를 교체해야겠다고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던 한 전 대표는 계엄과 탄핵의 고통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윤석열 정부 좋은 정책이 저평가돼선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겐 적절한 때 연락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출정식엔 친한계 의원 1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전태일 기념관과 한국노총을 찾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중도층에 자신의 노동운동 이력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됐습니다. 좌의 끝에서부터 우의 끝에까지 저 밑바닥까지 제가 전부 다 가봤기 때문에 이 김문수가 가장 적합하다. 출마 선언을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 동행이란 정책 행보를 이어갔고 오늘 시장직에서 물러나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시민에게 보낸 편지에서 대선 승리만이 윤 전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고 썼습니다. 오선의 나경원 의원은 오늘 출마를 선언하는 반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기현 의원, 김태흠 충남지사는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선 경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의 응답만 합산하는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국민의힘 경선 선관위가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선 주자들의 반발도 나왔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 당신만, 당원들만 가지고 투표를 하는 그런 식으로 후보를 뽑으면 이길 수가 없다. 중도층 민심 반영이 어렵고 당신보다 민심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인 주자에게 불리하다는 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방지 조항을 바꿀 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SBS NC입니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에서 골프와 체조를 포함한 여러 스포츠에 새로운 혼성팀 경기가 추가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골프와 체조 등 6상에서 혼성 릴레이 종목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라며 2028년 올림픽의 전체 스포츠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체조연맹은 다음 달 말까지 올림픽 혼성 경기 포맷을 확정해야 합니다. 혼성 종목이 도입될 경우 LA 올림픽은 여성 선수들이 남성보다 더 많은 비율로 출전하는 첫 올림픽이 될 전망입니다. LA 한국문화원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예술원과 공동으로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과 현재 활동 중인 예술원 회원들의 작품을 함께 선보입니다. 김한기, 천경자, 서세옥 등 고인이 된 작가들의 작품도 포함돼 한국 미술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저희 대한민국 예술원 미술분과에 작고하신 회원님들의 작품을 비롯해서 우리 현 회원님들의 그 여러 분야의 작품을 망라하는 아주 특별한 전시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전은 1년에 한 번 해외 전시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영광을 올해 LA에서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세계 최대의 교민사회가 이곳 LA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한국 거장들의 작품을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LA 한국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에서 열립니다. LA 지역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LPGA 대회 JM 이글 LA 챔피언십이 다음 주 개막합니다. 올해 JM 이글 LA 챔피언십에는 세계 랭킹 1위 넬리 코다, 지난해 US 오픈 3위 안드레아 이, 호주 한인 이민지 등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할 예정입니다. 제가 진짜 다음 주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응원을 부탁드리고 그냥 잘 봐주세요. 144 of the world's greatest female professional golfers, headlined by world number 1 Nelly Korda, two-time defending champion Hannah Green. It's going to take on a bigger meaning this year with the LA Fire Relief and Recovery.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LA 지역 산불 피해자들에게 무료 입장 혜택이 제공되며 타이틀 스폰서 JM 이글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650만 기부할 계획입니다. 세계 한식 총연합회가 한식 세계화 활성화를 위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세계한식총연합회가 한식 세계화 활성화를 위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한식총연합회는 한국산 식재료와 반찬 공동구매와 장단극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며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은 물론 행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종택 총회장은 올해로 출범 15주년을 맞은 한식 세계화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기 위해 태국처럼 총리 직속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LA시가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 쓰레기 수거 요금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LA시 위생국은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메우기 위해 시 일반 기금에서 매년 보조금이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재 월 $36 32센트인 단독주택 쓰레기 수거 요금을 2025년에서 26 회계연도부터 $55 94센트로 54%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회 LA 지부가 오는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페퍼다잉 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리는 2025 전국 대학생 리더십 컨퍼런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올해로 41회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리더십 개발과 커리어 성장,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세미나를 제공합니다. 참가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와 대학 재학생, 졸업생이며 신청 마감은 5월 30일까지입니다. 하워드 카운티 노인국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인 시니어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노인국은 메릴랜드 에어스 포인트와 협력해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한인 경찰들을 초청해 범죄 예방과 치안 강화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일 올해 대한민국으로 유해봉안이 추진되고 있는 독립운동가 운 문양목 지사 묘소 참배 행사가 열립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한인단체들은 문양목 선생님의 유해봉안을 앞두고 파크뷰 공원묘지에서 오전 11시부터 묘소를 참배해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공로와 감사 그리고 작별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4월 10일) 목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